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저희 현대 HCN 충북방송에서는 4.15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충북도 내 지역구 예비 후보들과의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주 흥덕구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예비 후보님을 모시고 총선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출연 기준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지지도에서 2020년 2월 기준 전국 5% 이상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의 청주 지역 총선 후보자들을 한 명씩 초청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도종환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과 함께 출마의 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출마의 변 말씀드리기 전에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애써주시는 방역당국, 의료진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를 해주시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를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합심해서 반드시 이 위기에서 벗어나자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먼저 코로나19 사태부터 질문 던지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후보님 아시기처럼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지역 확산이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어두운 평가도 내리고 있고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부의 대응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네. 이제 의료와 방역과 관련해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8.4% 정도 됩니다. 네.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잘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것인데요. 리얼미터 조사예요. 4명 정도는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불안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전으로 가는 것에도 대비해야 되겠고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대비도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외신에서는 지금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확산을 보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프랑스 그 마크롱 대통령도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서 WHO라든가 외국에서 유럽에서는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걸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분들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추경 예산 11조 7천억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요. 실제로는 한 32조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갖고도 부족하다. 이걸 1차 추경이라고 생각하자. 필요하면 2차 추경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대통령께서 총 50조의 그 비상금융 조치를 발표를 하면서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영업 또 중소상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런 각오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역구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우택 미래통합당 예비후보가 지역구를 옮기면서 흥덕구가 이번 총선에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했습니다. 그 야당 중진위원들 간에 또 장관들을 또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 그 거물급 중진위원들 간의 그 선거 대결. 이번 선거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우택 의원이 흥덕구로 출마를 하시면서 첫 번째는 상당구 국회의원이 흥덕구에 출마를 한 격이 되었는데요. 상당구 국회의원보다는 흥덕구 국회의원이 지역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많은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하고 또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적 재난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누가 더 잘하는지 앉아서 비난만 하고 있는
당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정말 누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국민들이 눈여겨보시고 선택하실 거다. 세 번째, 대한민국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하는데 누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누가 품격 있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누가 발목을 잡는지, 누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그 앞길에 들어 누워서 막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께서 지켜보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또 판단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후보님께서는 그 재선을 지내시는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도 하셔서 네. 지역 문화에 많은 역할을 또 하셨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작 지역구 현안 등에는 소홀했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을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2년 가까이 하는 동안 지역구에서 얼굴을 자주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란 일 하라고 보냈는데 동네 와서 돌아다닌다는 또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점에 있어서는 만나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그 대신 2배, 3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드려왔고, 그리고 또 실제로 장관을 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려운 지역 현안들을 계속 해결해 왔습니다. 오송 국가 제3산단을 조성하는 일이 국토부 실무선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직접 국토부를 찾아가고 국토부 장관을 만나고, 그래서 1, 2산단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3산단 반드시 조성해서 청주의 미래 먹거리가 여기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가야 한다. 절박하다. 이렇게 설득해서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낸 것은 장관의 그 일을 같이 했던 동료 장관들에게 그 장관의 경험, 장관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거고요. 예. 청주 옥산으로 현대화해서 옮기는 농수산물 시장도 반대에 부닥쳐 있는 것을 기재부를 찾아가고, 또 농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고, 이래서 또 이 문제를 어렵게 해서 결국은 청주가 선정이 되게 하는 일도 지역 현안이지만 장관을 했던 경험 때문에 해결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청주가 문화도시에 선정되게 하는 것, 또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 정말 과천 현대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4,000점의 국가 최고의 미술품들이 내려와서 전시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런 일들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장관을 했지만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소홀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아직도 미해결된 추진해야 될 과제들은 이 장관 경험에서 얻었던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 SK 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립을 두고 그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 그 도내 시민환경단체에서는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1인 시위를 하고, 그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이제 높여가는 반면, 또 일각에서는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또 찬성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 우리 후보님의 입장, 또 해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장하는 대로 발암물질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반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미세먼지 발생 일수가 제일 높습니다, 청주가. 그런데 만약에 또 거기에다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계속 배출되고 청주시 전역을 덮는다, 그러면 이거는 허가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실제로 발생량이 어느 정도인지, 발생해서 퍼지는 범위가 몇 킬로까지인지, 그러면 그게 미치는 영향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업을 유치를 하면 그 기업이 사용해야 되는 전기는 그 지역에서 생산해야 됩니다. 예. 그럴 때 그러면 LNG 말고 어떤 형태로 전기를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또 이것도 과학적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여론조사에 보면 찬성이 더 많습니다. 예. 찬성이 더 많지만 반대하는 목소리가 소수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환경영향평가에서 만약에 허용이 되었다 해도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지역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과학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마침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도 청주 오송에 예. 지금 지난해 말에 세웠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통해서도 좀 더 자세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과학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하는 네. 답변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 총선을 앞두고 새롭게 만든 상대 후보가 묻는다 시간입니다. 아시겠지만 도 후보님은 미래통합당 정우택 후보와 대결을 펼치실 텐데요. 저희가 사전에 정우택 후보에게 도 후보님께 물어봤으면 하는 질문 2개를 받았습니다. 그럼 미래통합당 정우택 후보가 도종환 후보에게 드리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올 들어 마지노선인 40%가 깨지는 등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결국 우리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설 것인데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지노선 40%가 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41.2%입니다. 예. 국가 부채 비율 40%를 넘지 않게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가 부채 비율이 생산 능력 대비 부채 비율이 어떠한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부채 비율이 99%입니다. 국가 부채가. 프랑스는 110%예요. 일본은 214%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 이런 통계를 보면 일본은 이미 망했어야 되고요. 프랑스도 이미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빚이 있어도 갚을 능력이 있으면 그 빚이 만약에 생산력 증대로 이어진다면 그런 빚은 우리가 가계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채를 통해서 생산력이 증대된다면 그거는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 보육에, 교육에 또 생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또 확대 재정 정책을 써야 될 필요가 있어서 부채 비율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런 것을 그렇게 바로 정말 국가가 위기 상황에 도래한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국민 총생산과 대비해서 생산력이 증대될 수 있는 투자이면은 40%를 넘었으면 큰일이 난다라고 보지 말고 41%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게 국가의 큰 위기로 이어진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네, 정우택 후보가 드리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은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마스크 한 장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응 중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스크와 관련해서요? 네. 마스크가 국내에서 총 생산량이 1,300만 장입니다. 네. 마스크가 뭐 대기업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또 필터는 또 중국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필터가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이 필터가 중국 공장이 가다 서다 하면서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점도 있지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아예 마스크 공장이 없고 마스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중국에서 수입해다 씁니다. 예. 우리도 국민은 5천만 명인데 하루 총 생산량이 1,300만 장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브제를 실시를 하고 있죠. 오브제를 실시하면서 불편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국민들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초기부터 손만 잘 씻고 마스크만 쓰면 안전합니다.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쓰셔야 합니다라고 정부가 홍보를 했기 때문에 다들 마스크에 의존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홍보를 하면서 마스크가 1,300만 장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말을 미리 했었어야 되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카이스트에서 한 달 동안 쓸 수 있고 필터를 갈아 끼울 수 있는 마스크를 개발한다든가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감사한 것은 YWCA에서 애프터 유 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의료진에게 먼저, 환자에게 먼저, 노인과 약자들에게 먼저, 건강한 저는 나중에, 이런 운동을 벌이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국민들이 훌륭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유권자가 묻는다 순서입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흥덕구 은천동에 사는 박일환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지나 그 오송역 이용 인원이 줄고 있는데, 지금 세종역까지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 무슨 방침이 있습니까? 네. 네. 그 세종역 설치 관련, 또 그리고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오송역 활성화 문제인데요. 예. 세종역 문제는 이제 여당의 이제 당 대표이신 이해찬 대표가 또 지역구다 보니까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네. 그 이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종역 설치는 반대입니다. 예. 이게 고속철도역은 이 전철역하고 다릅니다. 이거를 무슨 한 17km 떨어진 곳에다가 또 역을 만들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이건 반대입니다. 이건 저만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예. 국토부 장관도 반대합니다. 또 이낙연 총리가 총리 시절에 반대했습니다. 대통령도 이웃 시도 간에 협의가 있어야지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시 다 동의를 해야지만 이게 세워질 수 있는 거지.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공주, 뭐 청주 뭐 다 반대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실시할 수가, 말하자면 KTX 세종역 설치, 이건 뭐 안 되죠.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를 분명히 하죠. 그리고 세종의 정치인 또는 세종의 뭐 시장, 시도의원, 이런 사람들은 선거 때만 되면 이거 이슈를 삼고 싶어 할 거예요. 예. 표가 되니까. 그래서 때만 되면 세종역 설치하겠다, 이런 공약 걸 수도 있어요. 그건 그쪽에 이제 정치인들이 그거는 이제 득표 작전의 일환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저희 충북의 부용면을 떼어줘서 세종시를 만든 거예요. 네네. 충남, 충북 인근에 있는 시도가 같이 만든 세종시인데, 인근 시도가 반대를 하는데 이거를 세종역을 만든다는 거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걸 자꾸 세종시의 정치인들은 이슈를 삼고 싶어 해요. 그러나 저희는 그걸 이슈화해서, 이미 안 된다고 한 걸 자꾸 이슈화해서 또 주목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같이 말려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네. 그러나 반대는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송역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송 이제 지금 300만 명에서 500만 명으로, 500만 명에서 이제 800만 네. 명으로 이용객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오송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바로 오송을 지역 발전시키는 것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 오송이 점점 발전해야지만 오송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제3산단을
그 204만 평 정도의 면적으로 3조 3천억의 예산을 들여서 제3산단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바이오의 메카로, 또 K뷰티, 또 그다음에 화장품 산업의 클러스터로 이렇게 조성해 나가고, 또 지금 그 컨벤션이 이제 1,7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조성이 되고, 그러면 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2030년 아시안 게임을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유치를 하고, 유치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한 1만석 규모의 실내 체육관을 조성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그 컨벤션, 체육시설, 그 다음에 또 산업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자연히 오송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연계해서 오송역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송 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야만 오송역 이용하는, 오송역이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지역구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흥덕구에도 여러 가지 이제 수건 사업이 많을 텐데, 흥덕구 발전을 위한 그 후보님의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3조 3천억 규모의 국가 제3산단 예. 조성, 이거 첫 번째 공약이고요. 네. 반드시 조성해서 할 수만 있다면 보스턴 같은 그런 바이오의 그 메카로 세계적인 그런 바이오의 도시로 만들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공약이 제일 중요한 공약이 되겠고요. 또 역시 하나 더 오송에 그 말씀드린 대로 1만석 규모의 그 실내 체육관. 예. 이 청주에 있는 실내 체육관이 70년대 만든 거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이전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 자리에다가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민이 많았었는데 오송에 새로 짓는 것이 좋겠다 네. 생각을 하고요. 이걸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질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겪으면서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크게 신뢰하면서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질병관리본부가 청주에 있는 거죠. 오송에 예. 있으니까요.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을 좀 더 역할이 중요하다, 위상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문제를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면서 이걸 또 중요한 공약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시 방역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또 국가 감염병 연구센터 이런 것도 지금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음압병상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그리고 청주가 세계보건기구 WHO가 인증하는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뭐 서울이라든가 부산, 뭐 광주 이런 대도시들은 WHO의 인증을 받는 도시가 되었는데 저희도 준비를 해서 건강한 도시, 세계보건기구가 인증하는 건강한 도시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3산단 조성과 1만석 규모의 실내 체육관 등 흥덕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지금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국가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이 위기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 질병에서 벗어나고 질병을 극복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명한 선택, 바른 선택을 통해서 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할 수 있도록 판단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후보님 아무쪼록 이번 총선에서 좋은 성과 올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내일 이 시간에는 동남 4군 더불어민주당 곽상원 예비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